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예. 벌써 첫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면 네. 여의도에 짓지. 그러게 말이에요. 왜 냉각수가 모자라? 네. 이런. 네. 안전에 관련된 알겠습니다. 질문이 그 질문도 많네요. 드려볼게요. 아, 그럼요. 네, 저희가 다 질문 드려볼게요.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편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일단 뭔지는 알아야 뭐 할 거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소신도 없어. 그냥 안전하다는 얘기만 들었지 뭐 뭔지도 모르니까. 몰라서 예. 소신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일단 공부를 해보고. 자, 그렇습니다.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정동욱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프로님, 안 기자님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야, 이제 대학생들 가르치시느라고도 피곤하실 텐데. 그러게요. 저녁 네. 때 또 시간도 내주시고. 맞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나 열심히 배웁니다. 다들 이 시간에 지금 뭐 15,000명이 네. 왜 여기 모였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배운다고. 네. 그럼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궁금한 거예요. 아. 그 SMR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예. SMR이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이프로님? 스몰. 네. 다음 M 해야지. M 모듈, R. 리액터. 아. 네. 예습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네. 예. 네. SMR 이어서 설명 좀 설명해 해주세요. 주십시오. 어떤 건지. 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스몰 모듈러 리액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네. 작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듈러 타입이라서 필요한 대로 내가 개수를 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원자로고요. 그것이 SMR이고 가장 다른 거는 대형 원전은 큰 덩치 하나예요. 예를 들면 1000메가와트짜리. 보통 우리나라의 발전소의 주정이 1000메가와트짜리입니다. 그게 하나인데 그걸 갖다가 100메가와트짜리로 하게 되면 10개를 모아놓으면 1000메가 되고 5개 하면 500메가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원전을 뭐 찔끔찔끔 지을 장점이죠.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나라는 또 전력 수요가 크게 필요한 나라는 한 1000메가 필요하다. 아니면 예. 1500짜리가 필요하다 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나라는 뭐 500이나 600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내가 맞춰가지고 할 수가 있죠. 똑같은 원전인데 작게 만들면 안전해집니까?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왜요? 왜냐면은 원자력 발전소에 위험을 주는 요소는 원자력 발전소는 이게 정지를 시킨 다음에도 잔열이라는 게 나와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핵 분열을 쓰기 때문에 네. 원자 핵이라는 것이 분열이 된다면 이제 안정화되려면은 네. 안정화되는 과정 중에서 여기서 열이 나거든요. 방사선 열이 나옵니다. 꺼도 꺼도 계속 돌아가는 거. 꺼요? 꺼도 돌아가는 네. 거. 원자력 발전소 돌아가는 건 아니고 네. 끈다 하더라도 왜냐면 이게 핵 분열이 되게 되면은 이것이 원자 핵이라는 것이 좀 이게 에너지가 좀 흥분된 상태로 올라가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정화돼야 됩니다. 그 안정화되는 과정 중에 방사선이 나오고 그 방사선이 열로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열을 제거해야 돼요. 예를 들게 되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셧다운이 딱 되면은 정지를 했다면 대략 한 6%에서 한 7% 정도의 잠열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한 3시간 지나면 1%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열이요. 한 예. 일주일 되면 또 그 열로 많이 떨어지게 돼 이렇게 되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 열을 제거해야 돼요. 그 열을 제거해야 되는데 원전의 용량이 크면은 그게 당연히 많겠죠. 남는 열이 당연히죠. 당연히. 원전을 중간에 왜 끕니까? 계속 발전하면 되지. 하지만 뭐 해결해도 교체해야 되고. 가끔씩. 예, 교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예. 일단은 우리도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차를 갖다 일단 세우잖아요. 그렇죠. 뭐 똑같은 그렇죠. 거죠.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원전을 세워야지. 세운 다음에 네. 거기서 나오는 잔열이라는 거, 디케이 시라고 그러는데요. 네. 붕괴열. 그 붕괴를 갖다가 제거를 해야죠. 근데 열이 나오는 게 문제예요. 열은 그냥 내버려 두면 서서히 식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이제 큰 거는 예. 그 열량이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식히기가 쉽지 않은데 작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프로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내버려둬도 식어요. 식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 예를 들면 큰 거는 잔열이 남으면 뭐 이렇게 겉에 싸고 있는 게 녹을 정도로 열이 많이 나는 겁니까? 열을 제거하지 못하면은. 제거하지 못하면. 그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에는 그 잔열을 제거하는 계통이 들어가 있고요. 그 잔열을 제거하는 계통이 기능이 상실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또 비상 계통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중 3중으로 물을 뭐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냉각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걸 냉각하는 냉각수 저장 탱크가 예. 있고 거기서 물을 뽑아가지고 당연히 그걸 식히고 당연히 그런 안정 장치가 다 있죠. 우리도 자동차 타면은 거기에 뭐 ABS도 있고 예. 뭐 에어백도 있고 뭐 다 네. 있듯이 그런 장치가 다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이 소형 원전은 이게 출력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냉각을 시키는데 유리해서 금방 시킨다. 금방 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예. 똑같은 방에서 금방 시키고 아니면은 가만 내비려도 내비려도 말씀하신 대로 된다.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 지금 뭐 SMR에서 가장 선두로 나가고 있는 거는 사실은 미국에서 개발한 뉴스킬이라는 원자로예요. 네. 예. 뭐 우리나라에서 몇몇 회사도 투자를 거기다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들어봤어요. 예. 회사. 예.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수영장 같은 풀 속에다가 원자를 담가 놓고 있어요. 평소에도? 그래서, 예? 평소에도. 평소에도 예. 그래가지고 사고 났다. 그러면 이제 그 이 수영장에 있는 그 풀이 풀이 이제 그거를 냉각이 들어갑니다. 한 30일 동안 그 수영장 풀로 냉각하고 30일 후에는 충분히 이제 열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기로 냉각해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식도로. 그냥 가만히 가만히 보고 지켜보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물을 네. 뭐 넣어주거나 할 게 없이. 나할 게 없이 그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평소에 네. 발전을 할 때도 열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심지어 더 뜨거운 열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꺼지고 나면 이제 서서히 식는 건데 네. 네네. 그게 물론 빨리 식히고 싶을 수는 있겠죠. 한 2년 걸립니까? 서서히 식히는데? 내버려 그 두면? 서서히 시킨다는 걸 무슨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 아무튼 그러면 좀 식히면 네. 되는데 뭐가 걱정이라서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식히는 과정에서 뭐가 녹거나 뭐 폭발하거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열량이 높으니까 네. 네. 이것을 갖다가 식히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이른바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냉각수를 집어넣고 그렇죠. 이게 물을 계속 돌리는 걸 해야 돌리면. 돼요. 네. 예. 그런데 이게 그 펌프를 듣는 게 전기의 영역 그 전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전기가 끊어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좀 심각한 문제죠.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 전기가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뭐 발생하니까 열이 중간 전기가 끊기면 식혀주는 것도 안 되고. 어렵죠. 그 펌프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네. 계속 물을 돌려야 되는데 그럼 녹아요? 그럼 녹아요, 녹아? 겉에가 냉각을 녹- 못 시키게 되면은 해결료가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녹기 시작하죠. 아. 그래서 그게 꺼도 계속 이게 핵융합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핵분열이라든가 뭐 핵분열이 그런 거 일어나지 않는데 그 네. 안에 들어있는 핵분열 물질이라고 제가 불러요. 이제 네. 우라늄 235가 쪼개져 가지고 남은 그 핵분열 물질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조금씩 낮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안정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전기 때문에 발전소에는 디젤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또 가스 터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중 삼중에 또 이제 아하. 비상전기를 공급하는 게 있어요. 네. 하지만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전기의 의존도가 확 떨어지죠. 내비도 되니까. 내비둬도 되니까. 내비도 되니까 확 떨어지죠. 예. 그거는 껐을 때의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돌릴 때도 냉각수가 필요합니까? 평소에도? 평소에 농구 돌릴 적에는 에너지를 뽑기 위해서. 평소에 돌릴 때는요, 그걸 예. 정상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때는 그 열을 안에- 이용해서 발전을 하죠. 그럼요. 그때는 그 안에 이제 그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네. 해결료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내 가지고 뽑아내고. 그걸로 아하. 이제 증기 발생기에 넣어서 네, 네, 증기 네. 발생기에서 증기를 만들어서 아하. 그걸로 터빈을 발전하죠. 돌리죠. 그렇죠. 그건 당연히 이제 정상절 때 하는 것이고 사고가 났을 적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터빈을 통해서 에너지를 뽑는 거는 이제 하지 않고 못하고. 하지 않고 이제 왜냐면 잔열은 작거든요. 크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오랫동안 놔두면은 어쨌든 간에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고장이 났을 때 이제 네. 뭔가 뜨거워지니까. 그렇죠. 아, 네. 안전성의 문제라는 게 그런 아,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뭔가- 안전성의 문제가 방사선이 기어 나오는 것이 큰 문제인데 냉각만 잘 시키게 되면은 사실 그것이 뭐 나올 일이 없거든요. 그 이른바 그 방벽을 잘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발전소를 멈추거나 할 때 그러면 그때부터는 물이 안 도니까 발전을 네. 안 하니까 네네. 오히려 평소에는 물이 도니까 그 물 때우느라고 원자로가 덜 뜨거운데 이게 멈춰지고 나면 점점 더 물이 안 도니까 뜨거우니 그 물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 물을 못 돌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어떤 고장이 나면 그게 큰일이다. 그런 게 문제가 되죠. 뭐 덜 뜨겁다는 건 이제 정상 살 때가 더 뜨거워요. 정상 살 때 뜨거운데 뜨겁지만은 그건 정상적으로 열을 빼내는 것이고 열을 근데 정상적으로 빼내니까. 열을 뽑아지 못할 적에 이제 바깥으로 뽑아야 비상시에 된다. 열을 뽑아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소형화되면은 그 열량 자체가 작으니까 뽑아내기가 쉽고 심지어는 녹아 그냥 녹거나 뭐 그렇진 펌프라든가 이런 걸 쓰지 않더라도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이거는 냉각제 보일러를 갖고서 그렇습니까? 이거를 다 열을 제거하고 그게 다 이제 떨어지면은 그물이 다 뜨면 그 다음부터는 공기로 냉각할 수 있으니까 이러면 무한 냉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작으면 덜 뜨겁다는 게 네. 모닥불과 성냥불 중에 어떤 게 더 뜨겁냐 하면 똑같이 뜨겁잖아요. 성냥불이 작을 뿐이지. 네. 그 원전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덜 뜨거운 온도는 똑같을 거고. 아니, 예를 들면 식히는데 그런 물이 예를 적게 들면 든다는 네. 그런 뜻일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상상을 해봤냐면 그러니까 교수님 표정이 야 여기 생각보다 갑자기 좀 기초적인 질문을 하네. 아니 갑자기 저 모닥불과 성냥불 중에 어느 게 더 뜨겁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답변하기가 아니 예를 들면 갑자기. 처음에 그 수영장 같은 데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작아서 그럼 작으니까 수영장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예를 들면 크면 큰 수영장을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런 데다 넣으면 안 되나?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크면은 큰 수영장에 넣으면 되는데 네. 사실 모든 것이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이것이 가능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이고 상상을 하게 되면 그걸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안 하는 것이죠. 뭐 한다면은 뭐 지하 깊숙이 이론적으로 묻어서 가능은 뭐 한데. 할 수도 있고. 예, 예. 근데 그것이 이제 SMR이라는 게 그런 점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 하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그거는 예. 그냥 쉬울 것 같아요. 네. 요거를 알겠습니다. 하나 좀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미국서 개발 중인 것이에요.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제일 네. 앞서가고 있고 네. 작년에 이제 미국 원자력 안전 규제위원회에 인허가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 2020년대 내에 그러니까 30년 되기 전에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전력회사입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래도 내년에는 이제 건설 계획 맺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8년 또는 29년에 미국 내에서 최초호기 건설 준공을 하고자 하는데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수영장이죠. 수영장. 수영장이고 여기가 이제 원자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6개 들어가고 6개에서 12개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70메가와트 정도 되는 겁니다. 70메가와트가 12개 곱하면 840대죠. 네, 그런 네. 걸 집어넣습니다. 세로를 보게 되면 여기가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세워져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하나씩 다 원자로인 거예요. 이게 원자로예요. 원자로 모양 이렇게 생겼어요. 원자로 갖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 진짜 집어넣고 수영장 같은 데 들어가는 여기다 거네요. 이 전체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12개 무주니까 이 제어 시설은 좀 복잡해 보이죠. 12개의 스케일을 놓고서 이걸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원자로가 작기 때문에 예. 그 운전 자체도 간단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 뭐 대형 원전에 필요한 시스템들이 계통들이 필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전도 좀 단순화되니까 이렇게 12개 놓고서 운전원이 운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 데몬스트레이션에서 보였을 적에 미국 사람들이 가능하겠구나 네. 라고 나온 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모듈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거를 네. 2개만 해도 되고 뭐 1개만 해도 되고 그렇죠. 많으면 뭐 10개 또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게 거죠. 지금 12개 하려다가 지금 네. 이제 투자자들이 뭐 많이 안 모이고 하니까 그렇다면 뭐 우리가 한 절반만 해줘 뭐 4개 모듈이나 6개 모듈만 해보자라고 뉴스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장점이고 그래서 이 발전소 모양도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무슨 실린더처럼 생긴 컨테인먼트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모양도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죠. 미래지향적이고 모양도 이렇게 생겼어요. 좀 독특합니다. 뭐 이렇게 생겼고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 예. 사실상 정말로 뭐 어찌 보게 되면 부러운데 네. 이 모듈로 하나 해보자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거를 네. 최초로 엔지니어링에서 성공시킨 거예요. 예. 성공시킨 게 뭐냐면은 원자력이 쉽지 않은 것이 예. 나 혼자 잘했다고 해가지고 인정받지 못해요. 이 원자력을 뭐 했다면은 예를 들게 되면 이걸 가지고 미국 원자력 안전 규제위원회가 무려 4년 반 정도 되죠. 4년 반 정도 수백 명이 달라들어서 네. 이 발전소가 정말로 안전한가, 정말로 이것이 설계를 잘했는가 이걸 들여다봐요. 예. 그런 안전심사를 다 통과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뭐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갖다가 그걸 통과를 시켰다는 됐다. 것이 대단한 것이고 이것이 좀 우리도 먼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약간 한 발 늦었죠. 우리는 요런 거 요거 네. 여기 있는 그 원자로 모듈 네. 해당하는 거 예. 요거는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고 개발을 했어요. 네. 우리가 스마트 모듈은 원자로 만들 수 있어요, 해당하는 우리도. 거예요. 예. 우리가 설계했죠. 설계를 예. 했고 네. 그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또 오케이를 받았어요. 그 예. 뜻이 뭐냐면은 인허가를 갖다가 그냥 뭐 도전을 받는 게 아니고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이놈이 정말 괜찮은가, 정말로 문제는 없는가라는 걸 들여다봐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그것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4년 48개월, 48개월인가 하여튼 뭐 4년 반에 그쯤 됩니다. 들여다보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한 기간을 갖고 이걸 갖다 봤어요. 몇 년간을 거쳐서. 예. 그걸 통과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걸. 아하. 우리나라도 그 정도까지는 있고 요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은 이제 모듈 개념을 넣어서 예. 해보자라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 보니까 저는 모듈 하나 만들어서 수영장 하나에다 넣는 줄 알았더니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만들어 놓고 모듈을 여러 개 넣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큰 발전소랑 똑같지 않나요? 모듈이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작은 거예요? 이게? 1000메가와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10개 넣는 거고 네. 500메가와트 필요하면 5개 넣는 겁니다. 아 예. 그렇게 예.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그렇죠. 자유롭게. 예, 그렇죠. 그거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저 필요에 따라서. 모듈 하나가 얼마나 작아요? 저게? 모듈 하나가 제가 그 사이즈는 여기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네. 대형 원자로보다는 작죠, 당연히. 네. 한 당연히 작고. 10분의 1 뭐 이렇게 기사로 보니까 뭐 10분의 1이다 뭐 20분의 1. 높이는 보건데 한 10여 미터 될 것 같고요. 높이가 좀 높아요. 그 안에 10여 안에 미터쯤 모든 돼요? 내장을 예. 뭐 부품을 다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 네. 10, 2, 3m, 10, 한 5m는 되는 것 같고 10, 한 2, 15m 그다음에 정도? 이 반경은 좀 더 가늘고요. 가늘고. 네. 아. 근데 대형 원자로보다 작죠. 대형 원자로는 그렇습니다. 대형 원자로보다는 작아요. 작지만은 우선 뭐 안에 든 해결료의 숫자가 작으니까. 나홀로 아파트 정도 높이네요. 그래. 5층짜리. 5층짜리 15m. 옛날.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네. 예.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 그만한 거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네. 예. 이게 지금 스마트 원전이라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것이거든요. 네. 개발했는데 이게 1층이라 불러요. 이 안에 이게 지금 현재 원전들이에요. 이거 보면 이게 원자로가 여기 있고요. 예. 가운데. 그다음에 여기 증기 발생기, 네. 펌프, 네. 뭐 그다음에 가압기라는 것도 여기 있고, 뭐 여기 이제 컨트롤 라드가 들어가는 뭐 그러한 부품도 여기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있는데 예. 이걸 갖다가 한 통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관이 없어요. 이 예. 배관이 없애는 게 중요하냐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취약한 건 지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예. 오게 되면 이게 흔들립니다. 이게 아. 흔들리게 되면은 네. 이 파이프의 이런 조인트 부분, 이런 흔들리지. 결과물이 이런 곳에서 깨져요. 네. 깨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예. 워낙에 뭐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게 뭐 진도 뭐 규모 7 이 정도에도 견디긴 해놨지만 네. 항상 뭐 사람들은 이 원자력 발전 특히 설마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다 한 통 속에 집어넣은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훨씬 작죠. 우선 용량도 작지만은 아. 그래서 요걸 하나 만드는 거는 우리도 했어요. 네. 우리도 했는데 네. 이걸 갖다가 지금 이게 모듈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지를 못한 것이죠. 아, 그 차이가 좀 요거 있어요. 하나 이건 만든 거고 네. 모듈로 만든 건 우리가 아직 그러니까 안 돼. 하나에서 5개 만들고 하는 원전은 저쪽에서 만든 거다. 아까 보여준. 아쉽게도 아, 우리가 먼저 좀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할 기회를 좀 놓쳤죠. 아니 그럼 저거 하나에도 안에 그 물이 들어가 있고 당연하죠. 식힐 수 있는 물이 들어가 있고 네. 그거를 모아서 또 수영장 같은 데다 또 넣고 이러는 거네요. 이 안에 있는 이제 냉각수를 채우는데 네. 이거는 이제 냉각수를 쳐가지고 정상적일 때도 이 냉각수에서 뽑고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상적으로 내가 잔여를 제거한다 그런다면은 이걸 또 정상적으로 잔여를 제거하는 양 정도만 또 하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예. 그것도 망가졌다. 그럼 이제 이 안에 이제 물이 있고 바깥쪽에 물이 있으니까 네. 이 물이 끓지 않게끔 여기서 이제 열 전달을 바깥으로 해서 뽑아내는 것이에요. 예. 아, 그렇게 돼 그래서 있죠. 야, 그렇게 되는 원전은 게.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멈췄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막는 게 되는 가장 큰 나가야 됩니다. 관건이네요. 그것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은 발전소를 정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신문에 보게 되면은 뭐 불시 정지됐다, 네. 발전소가 또 정지됐다. 이건 무슨 문제냐? 그게 아닙니다. 발전소가 정지됐다는 거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거 똑같아요. 아, 그래서 발전소가 정지됐다면 안전하게 이게 제대로 다 했네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발전소가 정지되지 못했다 문제도 그럼 그게 더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하. 발전소가 정지됐다면 절대로 거기서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발전 정지시킨 다음에 이걸 냉각을 시키는 것이죠. 그 네. 냉각을 그다 성공했다. 그럼 또 문제가 없어요. 이제 냉각을 갖다가 시킴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수단이 있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한 정상적으로 냉각시키는 뭐 네. 기기와 계통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망가졌을 때 비상으로 또 하는 거 기기와 계통이 있고 네. 또 그것을 백업하기 위해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전력 시스템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이중 삼소로 강군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440기 중에서 발전소들이 뭐 후쿠시마는 뭐 한번 지진이 뭐 일어나고 그다음에 해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예. 다 죽어서 발생했지만은 그런 사고는 난 적이 없지요. 냉각수는 물이 가장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가 보죠. 친숙해서 그래요. 뭐 그런데 게리나 제- 이런 거는 안 돼. 물 구하기도 쉽고 우리한테 사실 뭐 인류가 쓰기에 가장 뭐 친숙한 또 매질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제 4세대 원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 네. 4세대 원자로는요. 물 쓰지 말고 뭐 액체 금속, 소디움, 나트륨이죠. 그걸 예. 쓰자. 또는 납을 쓰자. 또는 심지어 뭐 헬륨 가스 같은 걸 쓰자. 뭐 그런 원자로도 있습니다. 더 안전합니까? 그게 또 특성이 있어요. 뭐 안전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쓰자는 게 있는데 예를 들게 되면 소디움, 나트륨을 쓰는 거는요. 상압에서 운전해요. 상압 이게 일반적인 압력에서 예. 이런 경수로 같은 경우는 물은 100도에 끓잖아요. 예. 그래서 100도에서는 안 됩니다. 그 온도가 높아야지 에너지를 뽑아내니까. 그래서 그걸 항상 압력을 가해야 150기압 정도. 그러면은 끓는 온도가 300도가 넘어갑니다. 300 한 20도쯤 돼야 끓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파이프가 깨졌다. 그러면 이제 압력이 떨어지니까 그때 그것이 이제 다 이제 기체가 끌어넘치겠죠. 되고 네. 기체가 되면 냉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소디움 그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상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뭐 괜찮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훨씬 그런 문제에서는 자유로워요. 그런데 하느님은 참 묘해요. 절대로 완벽한 걸 인간한테 주지 않습니다. 소디움은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는데 네. 그리고 소디움은 정말로 얼마나 이게 그 원자로를 갖다 구성하는 물질들하고 이 그 친화성이 좋냐면요. 30년간 소디움을 넣었던 파이프를 갖다가 이제 꺼내가지고 그걸 보면은 30년 전에 그 안에 이 파이프 넘버가 1번, 2번을 쓴 글자가 그대로 있어요. 부식이 하나도 안 됩니다. 부식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돼요? 좋은데 물하고 상극해요. 만약에 거기다 물이 닿았다 그러면은 소디움은 크게 이게 뭐 에너지를 발사고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세상에 다 좋은 게 없어요. 잘 모르겠네요. 진짜. 세상에 다 좋은 게 없어요. 아. 그게 뭐 원자력 발전 아니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다 그래요. 세상에 다 좋은 게 없습니다. 재생 에너지가 뭐 아무리 좋다하지만 간헐성의 문제가 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사람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엔지니어의 역할이에요. 엔지니어들이 그런 걸 역할해서 그것이 안전하지 못한 걸 안전하게 만들고 조금 더 우리한테 효용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엔지니어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 4세대 원자로. 가스로 냉각하는 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스로 냉각하는 것도 안전성에서는 유리해요. 단점이 뭐냐면은 냉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가스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효율이 좀 떨어지게 돼요.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가 좋으면은 하나가 안 좋고. 물로 하는 건 네. 깨질 경우에는 금방 폭발을 하겠군요. 폭발은 아닙니다. 폭발이라고는 아니고요. 그럼 이제 기화가 되죠. 그 안에 그렇겠죠. 있는 이제 물이 액체 상태인데 그것이 기화가 되니까 압력이 기화가 떨어지니까. 되면 문제면은 그 안에 냉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기체는 액체에 비해서 냉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즉시 그러면은 이제 냉각수를 거기다가 비상 냉각수라는 걸 집어넣어야 되는 부어야 거예요. 되는데.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이제 뭐 잘 안 들어가면 이제 사건이 비화가 되죠. 그것이 이제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40개 세계 원자로에서 그렇게 뭐 이른바 우리가 이제 냉각제 상실 사고를 하는데 그런 게 발생해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어요. 사실은. 예. 이렇게 조그만 후쿠시마 거 같은 거는 뭐 해일 때문에 발생했던 약간 예외에 네. 해당하고요. 저렇게 작은 게 저걸로 잠수함 만들면 원자력 잠수함, 던지면 핵폭탄 그런 겁니까? 다르죠. 그를 작게 만들면은 작게 만드니까 사실은 원자력 잠수함에 넣는다면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해결력 농축도가 좀 더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핵잠수에 넣는 거는요. 보통 수명이 30년 같이 원자력 그 핵잠수하고 같이 갑니다. 네, 그래서 네. 한 번 장전하게 되면 교체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른바 그 우라늄 230의 그 농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예. 핵폭탄은요, 우라늄 235의 농도가 95% 이상이 돼야 돼요. 그거는 완전히 무기급입니다.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거래도 안 되고 거래할 수도 없고 막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농축 기술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폭발을 한다는 거는 영화에 있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수님 그러면 물로 이렇게 식히잖아요. 네. 작은 모듈을 만들어서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서 방사능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물도 나오죠. 방사능에 되고. 나오죠. 그런 문제, 그 물도 어차피 그럼 또 폐기물이 되고 그게 그런 굉장히 문제는 작아요. 그런 굉장히 문제는 작습니다. 어떻게? 뭐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용장에 있는 물들이 다 방사능으로 돼가지고 거기서 방사능 나오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방사능 기어 나오려면은 그 원자로를 뚫고 나와야 되고 뭐 그 물을 또 방사화 시켜야 되고 뭐 그래서 그거 갖고서 걱정하는 건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 작아서 그래요? 작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까? 그 왜 이게 경수로라고 이게 큰 원전도 그 식힌 물은 네네. 그거 가지고 따로 이제 보관해서 어디 저장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폐기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네. 그 식힌 물이 폐기물이 된다는 얘기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닌가요? 없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는 없고요. 수시로 시켜야 되니까. 그건. 예. 그 물, 그 원자로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은 사실은 방사능을 띠죠. 네. 그 안에서 가서 재수선을 하고요. 예. 그 방사능을 띠는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약간의 이물질들이 있어요. 예. 이물질도 있습니다. 물이 뭐 순수하다지만 약간의 이물질이 있거든요. 그런 이물질이 방사를 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필터를 통해 가지고 다 걸러냅니다. 걸러내서 필터를 걸러낼 뿐이지 뭐 그 물 자체를 갖다가 다 폐기해서 버리고 뭐 새로 하거나 그럼 양이 너무 많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정화시키죠. 우리도 수용장 물 정화시키듯이 예. 정화를 시키죠. 예. SFR, PWR 뭐 이게 종류가 다른 소형 원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SFR이 바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소디움 패스트 리액터라 그래서 예. 소디움 나트륨을 갖고 냉각시키는 거고 예. 빌 게이츠가 거기에 꽂혀 있죠. 빌 네. 게이츠가. 그래서 빌 게이츠가 지금 와이오밍에 짓겠다는 나트륨 원자로라는 게 있습니다. 약 40메가와트 정도 되는 건데요. 네. 거기다가 한번 지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제 경수로 PWR 타입이고요. 예.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냉각 방식의 차이군요. 방법을 써서 재료의 차이죠 주로 재료의 차이를 갖고서 냉각 재료에. 예. 나트륨은 어디 소금에서 얻습니까? 소금에서도 얻죠. 당연히 소금에서 소금을 갖다가 전기 분해하게 되면은 칼슘, Cl, 클로라이드하고 그다음에 예. 나트륨이 나오죠. 우리 몸속에도 많습니다. 나트륨은. 넣고 그다음에 나트륨은 이제 그걸 처분할 적에도 바로 이제 클로라이드가 합쳐가지고 바다로 버립니다. 자연서 뽑아서 자연으로 버립니다. 가장 자연적이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참 좋은 매질인데 정말로 그 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간한테 모든 걸 다 주진 않는구나. 근데 그것이 이제 물하고 이렇게 친화적이 아니라서 그것이 참 뭐 안타깝습니다. 물이 튀어 들어갈까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트륨이 녹아 있는 내지는 나트륨으로 차 있는 그 풀장에다 넣겠다는 건데, 그죠? 아니 일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원자로는 이제 나트륨을 통해 가지고 열을 뽑아내는데 네. 이제 우리가 증기 발생을 통해서 증기를 만들어서 그 증기 갖고 터빈을도 전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있어요. 이쪽은 나트륨, 소디움이고 예. 이쪽은 물이고. 예. 그리고 그 경계가 이제 그 증기 발생인데 거기서 뜨거운 나트륨으로 물을 끓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결함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브레이크가 났다, 네. 구멍이 났다, 그럼 물하고 섞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되잖아요. 증기 발생기가 펑 하고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뭐 이제 그런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뭐 이중으로 하자 예, 뭐 예. 여러 가지 또 엔지니어링 아이디어를 갖다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소디움이 이제 리크 이제 누소에 되면은 공기하고도 반응을 해요. 네. 공기와 반응해서는 이게 뭐 폭발하지는 않은데 나트륨 화재가 좀 있습니다. 화재가 이렇게 뭐 널리 퍼져가는 화재는 아니지만 어떤 화재가 또 발생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뭐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장점이 있고 있으면은 또 단점이 있는 것이 뭐 어쩔 수 없죠. SMR의 그럼 단점은 어떤 거예요? 단점은 SMR 비싸다. 단점이요? 비싸다. 비싸죠. 여러분들 뭐 규모의 경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크면 쌉니다. 크면 싼데 SMR은 이게 작으니까 비싸요. 그래서 SMR이 새로운 개념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개념이고 네. 오래전부터 이걸 하면 좋다 그러는데 왜 못했냐면은 시장에 들어오려면요 기술만 좋아서는 안 돼요. 기술 정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가격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 때문에 이게 비싸서 못 들어왔는데 이것을 깰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바로 그 모듈라 개념이었어요. 하나는 비싸요. 근데 네. 그걸 모듈로 하게 되면 쌀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모듈로 해보자. 근데 아직도 이 모듈라 개념으로 최초 호기가 들어오는 것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최초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서 하겠다는 그것이 유타주에 있는 전력 회사한테 그걸 팔겠다는 것인데 예. 건설은 아이다호에 있는 내셔널랩에서 합니다. 거기는 부지를 받아서 예. 거기다 짓습니다. 짓는데 이제 유타주에 있는 전력 회사들이 그럼 전기를 사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에 있는 전력 회사들이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이게 최초기라서 최초기가 리스크가 있다. 투자했다고 못하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사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됐어요. 왜 됐냐면은 미국이 거의 한 20몇 년 만에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들어간 게 보글 리액터입니다. 네. 웨스팅하우스가 야심차게 건설한 네. 추진한 그 AP-1000 발전소. 그것이 201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6년 지났는데 아직도 준공 못하고 있고 돈은 더블돼서 한 5조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10조 넘어가요. 한 호기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한 호기가 한 4조 몇 천이면 짓습니다. 5조까지도 네. 안 갑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뭐 거의 10조 가요. 왜 그러니까 그래요? 전력회사가 거기에 질렸어요. 질려가지고 겁을 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최초 호기가 시작에서 성공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른 전력회사들 볼 겁니다. 저거 성공했네, 들어갔네. 그러면은 나도 지어줘, 지어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 투자에는 두렵지만 누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누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상황 그렇습니다. 비싸다. 예. 비싸다. 비싼데 이거를 싸게 하겠다. 효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작게 만들면. 효율 떨어지면 우선 재료가 더 많이 들죠. 재료가 많이 생각해보세요. 우선 든다고? 재료도 많이 들죠. 네. 재료도 많이 들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뭐한테 비싸요. 비싸요. 큰일 10평짜리 납니다. 집을 5채 지어보면 알아요. 50평짜리 집 하나 짓는 게 훨씬 싸겠구나.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 호기가 이게 시장에서 인정을 받느냐? 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공하면은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더 이제 탄력을 받을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 사진이 그게 이제 시험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어디서 하고 있어요 시험을? 성공하길 바라야 그게 되는. 이제 무슨 뭐 이게 인허가를 받으려면요 각종 시험은 다 해야 돼요. 정말로 네. 이것이 자연 냉각으로 될 것이냐. 예. 너가 그렇게 12개 모듈 갖다가 아까 보여드린 그 컨트롤 룸에서 다 조정을 할 것을 다 보여줘야 됩니다.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실제로 이제 짓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어서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실제하는 거. 그것이 이제 넘어서야 할 문턱이고. 어디서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걸? 그건 제일 이미 처음. 부지는 정했어요. 아이다호 내셔널랩의 부지는 정해져 있고, 네. 그 다음에 1차적으로 그 전력 회사 관심을 갖고 있는 전력 회사는 유타 전력 회사인데 유타는 작은 주예요. 그러니까 전력 회사들의 규모가 작습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뭐 당초는 720메가와트 정도 생각하다가 지금 한 440메가와트 좀 이제 출력을 좀 줄여가는 것 같아요. 예. 두고 보지요. 그다음에 뭐 해외에도 많이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뭐 루마니아, 뭐 심지어는 뭐 체코 이런 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뭐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 걸 그 예측하는 건 쉽지 않죠. 그 예측가 있으면 뭐 이프로님이라고 또 안 기자님도 뭐 여기 이거 계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고 봐야죠. 미국에서 일단은 첫 시험은 언제쯤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제 예상컨대는 내년 2022년도죠. 네. 내년 2022년도에는 계약 어떻게 추진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해봐요. 조심스럽지만은 네. 이전 하고 아무리 해도 2023년 그러면은 뭐 부지 뭐 정리하고 건설 들어오면은 2028년 늦어도 2029년에는 지금은 우리가 발전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발전기 납품 회사가 다 만들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중이군요. 그러니까 전력 회사가 그걸 사줘야 되는군요. 사줘야죠. 네, 전력회사가 사줘야지. 사주지 않은데 그걸 미리 만들 수는 없죠. 그것도 뭐 아무리 작아도 조단위 발전소인데. 그래서 그 경제성을 보이느냐, 네. 그것이 관건이고 그거 보이게 되면은 히트를 칠 것이다. 근데 SMR이 왜 이렇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붐이냐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네. 드릴게요. 네. 예. 네. 그걸 이해를 하셔야죠. 뭐 SMR이 좋은데 그리고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사실 네. 뭐 대형 원전보다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요걸 좀 한번 올려놔 봐주세요. 예. 보면은 이건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세계적인 트렌드라서 화력 발전이 대세예요. 지금 이 전력 산업에서의 주인공은 화력 발전입니다. 대피들이 화력 발전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화력 발전 한 65% 차지해요. 그 원전력 그림에서 제일 25%. 밑에 있는 거죠. 밑에 있는 거 세 개죠. 가스, 빨간 거. 석탄, 오일. 네. 가스, 예. 석탄, 예. 오일. 예. 그런데
그런데 이 화력 발전 다 없어지고 그걸 이제 재생과 에너지가 재생과 원자력이 이걸 커버를 해야 돼요. 네. 재생이 더 많이 커버할 거라고 봐요. 재생이 쉽거든요. 일단 맘만 먹으면은. 그리고 네. 뭐 다들 재생에너지는 좋아하니까 그걸 할 겁니다. 하지만 원자력이 그 역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치명적인 단점이 그 가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거지냐. 배터리로 할 수 있다면 배터리 값은 엄청나게 비싸요. 네. 그리고 뭐 배터리 수명은 아시다시피 뭐 10년 내지 15년이거든요. 그때마다 그 많은 투자를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원자력의 역할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인 전망이에요. 보면은 현재 보면은 대략 한 415개, 420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있는데 따블은 되겠다는 것이에요. 30년 후에는. 더 많이. 이게 국제 원자력 기구의 전망이에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현재 벌써 2050년 되면은 이게 뭐 한 800개 수준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쪽은 뭐냐면은 아예 원자력 뭐 아무도 안 한다 그러면은 뭐 할 수 없죠. 할 수 없다 하지만은 원자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국가들이 선언을 하게 되면 따블은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앞으로 현재 수준보다 3배는 건설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에 연간 한 7개 짓고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 국제에너지기구, 국제에너지기구는 원자력을 갖다 이렇게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국제기구 굉장히 뭐 중립적으로 봐요. 국제에너지기구는 뭐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기에도 앞으로 2030년대, 40년대, 50년대 가면은 한 1년에 20개나 넘게씩 지어지면 되겠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지금 원자력 발전 많이 시켰다 하고 있잖아요. 뭐 온 동네가 막 그러고 있습니다. 독일만 이미 자기들은 탈원전 했으니까 남들 다시 원자력 하겠다라면은 방해하죠. 아니 뭐 난 이미 안 하기로 했는데 니들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그러고 예. 있죠.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런데 그래서 원전 규모가 최소한 2배 늘어나는 거예요. 저번에 네. 2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원전 개수가 많이 늘어나면은 더 안전해야 되죠. 안전해야 되겠죠. 더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SMR 필요한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서 네. 이게 원자력 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네. 원자력 아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좀 더 많아요. 제가 원자력 여기서 네. 산 것이 30년 넘습니다. 네. 이 바닥에서 제가 산 것이 거의 한 5년 됩니다. 근데 네. 원자력 하지 않는 분들이 원자력 해야겠네라고 하는 건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요즘 원자력 발전소가 더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 오일 석탄 가스 발전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줄어드는 정도 아니라 없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탄소 때문에. 네, 없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뭐 피할 수가 없는 대세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스위스의 투자은행이에요. 예. 이 돈을 만진답니다. 리스크에 대한 투자할 수가 없죠 이런 데가. 네. 이런 데서 뭐 투자자들한테 이런 데 투자라고 얘기 못 하죠. 근데 거기서 탑 10 기술 중에 하나를 SM을 꼽았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게 되면 그린 하이드로젠 여기 투자하십시오. 솔라 태양광 이런 데 투자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농업 이런 데도 뭐 아그리컬처 이런 농업에 대하고 네. 윈드 파워도 투자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일렉트릭 베이클 전기차에 투자하십시오. 그런데 스몰 모듈 리액터도 꼽은 거예요. 여기 투자하십시오. 저는 약간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은 저는 기술자예요. 엔지니어고 사실 그 투자 같은 건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나? 어떻게 이 SM을 알고서 이거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할까?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예요. 그다음에 바클레이즈 이거 영국의 투자은행입니다. 네. 대단히 큰 투자이죠. 여기서도 뉴클리어 for decarbonized future 탄소 중립을 위해 가지고 원자력에 투자하십시오라고 한 것이에요. 스페셜 리포트로 나왔어요. 올해 6월 때 나온 것입니다. 이걸 보고서 좀 놀랐어요. 과거에 원자력에 투자한다면은 그게 뭐 리스크도 많고 반대도 많고 언제 회수할지도 모르고 뭐 이런 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투자를 하고 나선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다음 달에 우리가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이른바 그린 텍소노미. 예를 들어가서 녹색 분류 체계. 그린 텍소노미에 들어간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그린 에너지로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EU 기구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럽 체제에 있는 국가들이 거기에 돈을 대주는 걸 갖다가 오케이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유럽은 반대했어요. 유럽은 워낙에 뭐 체르노빌 그런 뭐 경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반대했는데 안 되겠다.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더 위험하다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재검토하자. 그래가지고
6월달에 결정하려다가 미뤄가지고 올 연말에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이라는 게 정치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를 비롯해가지고 한 10개국 정도는 이걸 그린 텍소머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게 하고 있고 예. 독일을 비롯한 5나라, 독일,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그다음에 룩셈부르크 같은 이런 나라들 원적 발전 하나도 없고 조그만 나라들은 안 된다 계속 반대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지요 이제 12월달에 어떤 결정이 나는지. 근데 거기 이제 숟가락 얹은 것이 가스예요. 원적 들어가면 가스도 우리도 좀 브릿지 에너지 좀 인정을 좀 해달라. 그런데 어떻게 결정날지는 보지요. 아무튼 이렇게 원자력의 필요성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형모듈 원자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안전성도 좋지만 이것이 재생에너지하고 결합하기도 좋아요. 좋아서 이것이 생각해보세요. 원자발전소 이제 큰 거 하나 같으면은 예를 들면 1000메가짜리 하나 같으면은 내가 이제 출력을 낮추고 늘릴 적에 1000메가짜리 갖고 낮추고 늘리고 그걸 해야 돼요. 이걸 네. 900, 800, 700 올 때가 다시 또 예. 700, 600, 700, 800, 900으로 올리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10개 모듈을 갖고 있게 되면은 야 10개 모듈 갖다가 다 100짜리를 갖다가 90으로 낮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보아니까 내가 이제 발전소 하나 저거 하나 꺼 나머지는 계속 풀파로 돌리고 다양한 옵션을 갖다가 내가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자로가 작으면은 아무래도 컨트롤할 때 좀 유리합니다. 이 원자가 반응 속도 같은 게 좀 낮거든요. 큰 예. 거보다. 그래서 좀 조금 유리합니다. 거기서 거기지만 그런 점에서도 또 유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석탄가스 발전소 여기 한 500짜리가 많아요 전 세계에. 전 세계에 많아서 이런 걸 갖다가 또 대체하는데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전 세계는 석탄가스 발전소가 대세예요.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그 전력의 65%는 석탄가스가 다 공급하거든요. 이런 거 예. 났습니다. 그래서 수요되게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리스크도 작아요. 대형 원전은 돈이 많이 듭니다. 몇 조 들어가니까. 하지만 내가 모듈 2개만 해보지. 그러면은 비싸요. 단가는 비싸지만은 투자 리스크도 작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소용량이라도 대한된 게 주요해요. 이른바 무조치 안전 확보예요. 내비둡니다. 워커웨이. 문제 생겼어. 그럼 집에 가가지고 3TV 네. 유튜브 좀 보고 오지 뭐.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오게 되면 발전소가 안정화돼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 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같이 3TV 보면 안 되죠. 다 물론 지켜보지만 네. 그 정도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 결합, 그 다음에 네. 분산 전원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작기 때문에 여러 군데 넣을 수도 있고 이런 데도 하고 잘 만들면은 원자력 잠수함뿐 아니고 우리가 선박에서 나오는 그 탄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탄소의 한 5%는 선박 운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네. IMO 국제해사기구가 선박에서 나오는 탄소 줄여라.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것도 줄이는데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보시게 되면은 영국이 전망을 2030년대 가면은 65에서 85기가와트는 SMR이 할 것 같다. 그러면은 85기에서 65기입니다. 작지 않죠. 한 기에 작게는 한 5조, 작지 않죠. 그 다음에 캐나다 같으면은 더 세요. 여기는 연간 한 100조 되겠다. 그래서 전 잘 안 믿습니다. 연간 100조는 너무 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연간 100조를 보는 거는 뭐냐면은 석탄화력 발전 대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은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연간 100조까지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캐나다 같은 거는 굉장히 그 국토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지 같은데 먼데 거기다가 송전망을 깔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SM을 하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거 있고 구글 트렌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SMR이 사실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보진 않았어요. 이게 구글 트렌드 잘 아시죠? 구글에서 네. 누가 얼마 많이 서치하다 보면은 2010년도 요때쯤부터 해서 네. 2011년도로 기억이 안 나. 후쿠시마 사고를 전후해가지고 이때부터 많이 이걸 벗고 전 세계에서는 카나다, 영국, 미국, 프랑스,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구글 트렌드를 들어가 보니까 누구든지 구글 트렌드 가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개발하는 종류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종류 너무 많고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최근에 프랑스도 나섰죠. 전 세계가 다 왔습니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 종류도 이렇게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많아요. 워낙 이건 아이디어의 싸움이라서 가장 많은데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뉴스케일이 상업시장은 제일 가까이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SMR 기술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네. 이게 스마트 원자로입니다. 스마트 원자로를 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꽤 오래전부터 개발했죠. 1990년, 2000년대 전부터 개발해가지고 2012년도에 인허가를 네. 받았습니다. 인허가를 받았고 2015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한번 줘보자. 예. 그래가지고 이른바 프리 프로젝트 건설전 설계를 했습니다. 예. 1억 달러 받고 음. 1억 달러 한 1,000억 받았죠. 음. 1,100억. 1,100억 받고 우리가 해준 거는 종이 준 거밖에 없어요. 종이에다가 설계도? 그림 그려준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한 3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설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비싸서. 건설비가 건설가 대형 원전보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은 가졌다가 예. 이거 원전 발전하는데 큰 거 해야겠다.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큰 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큰 거로 뭐 400짜리, 1200짜리 이런 걸로 해서 우리나라도 APR 1400 갖고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발주 들어가면 갈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갈 적에 형님한테 좀 신고 좀 하고 가라. 그것도 어딜 맘대로 가지 마. 그래서 우리 한미 공조도 해보자. 네.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 정도 우리 기술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혁신형 SM이라고 우리가 한번 이걸 해보자라고 나서는 것이지 이런 거 없었으면 우리 못하죠. 못하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제 큰 원자로보다는 작게 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성에 있어서는 이게 좀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작잖아요. 작으니까 출력도 작을 텐데 그래서 SMR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근처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 타운이 실린 전력을 이 근처에 SMR을 작은 거 놓아가지고 그러면 이 타운에서 쓰는 전력을 여기저기 필요한데 근처에다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컨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전이잖아요. 원전에 대한 공포는 항상 있잖아요. 있지요? 이게 완벽하게 안전할까 하는 공포가 있는데 당연히 있지요. 예, 그거 그런 걱정은 남은 게 안정성이 그래도 남은 걱정이 뭐고 또 사람들이 과연 수용할까? 근처에 예를 들면 저 멀리 있는 것도 지금 원전 하나 짓기가 어려운데 네. 우리 동네 예를 들면 경기도 근처에 하나 네. 서울에서 쓰는 거에서 서울 인근에 하나 네. 작은 원전을 만든다는 걸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지 않나요? 우선 그 SMR 기술의 안전성을 하나 더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예. 나서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보면은 SMR은 그 안전성이 이 대형 원전하고는 저는 차별화됐던 안전을 본다. 뭐 100배 안전하다, 1000배 안전하다 그러는데 그 정도 숫자가 되면은 뭐 이 안전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뭐하고요. 예. 숫자로 얘기하면 뭐하고 차별화된 안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에 있게 되면 그 주변에 그 비상 기획을 갖다가 둬야 됩니다. 발전소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민 대피해야 되고 예, 뭐 그런 걸 예,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지금 뉴스케일이 미국에서 인허가 심사를 받을 적에 이 정도로 안전하다면은 비상 기획을 배제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한다면은 정말 우리 가까운 데도 둘 수가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럼 정말로 그러면은 그걸 할 수 있겠냐 하면은 맘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전에 대해서는 완벽한 게 없거든요. 예. 안전에는 또 그 한계도 없거든요. 네. 안전은 안전을 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살 적에도 뭐 ABS를 하지만은 거기다가 무슨 뭐 전방 추돌 감시 장치도 달고 예. 레인 뭐 이탈 장치도 달고 에어백도 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게 안전한다 하더라도 완충지대를 또 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원자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거 봐라. 원자력 발전소 위험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내가 자동차를 갖다가 아주 안전한 걸 샀다. 볼보 네. 요즘 그렇게 네. 안전하죠. 네. 그러면 네. 저놈은 운전을 잘 못하니까 사고 나고 겁나서 샀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확신하고 안전을 믿지만은 그래도 안전은 한계를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더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충지대를 두고 서울 같은 대도시보다는 뭐 좀 그래도 좀 한가진데 지고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요. 이 네. 비싼 땅에다가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이게 땅이라는 것이 제한된 자원인데 그걸 효과적으로 써야 되죠. 이런 것이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의도에 못 지니까 이걸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짓는 지역에다가 거기다가 베네핏을 줘야 돼요. 이득을 주고 그분들이
더 안심하게 살게 하고 거기서 또 경제적인 이득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안전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안전은요 기술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게 예. 되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지금 증설을 해야 돼요. 탄소 예. 중립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 발전소가 현재 25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앞으로 향후 10년간에 3개가 더 들어오고 그다음에 10개가 날아가서 그러면은 17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10개 떨어지는데 근데 2050년 가게 되면은 9개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자력 발전소 이제 숫자 주대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가 많다. 이른바 원전 밀집도가 높아서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 안 기자님 질문을 하셨으니까 예. 원자력 발전소 많으면은 좀 위험한 것 같죠? 네. 자 길거리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말이죠. 요즘 한 1,000만 대입니다. 한 20년 전에 100만 됐어요. 100만 대쯤 됐습니다. 1,000만 대 되니까 더 위험하지요. 사고도 더 많고 네. 사망률도 더 높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자동차 사고율은 팍팍팍 떨어졌습니다. 예. 중국은 말이죠.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밀집도가 한 8배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중국이 8배 높습니다. 안전은 말이죠.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그 인프라, 예를 들면 교통 인프라가 훨씬 좋아요. 그 교통 인프라.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안전을 지키는 안전 문화, 준법 정신 이런 거에 또 많이 좌우돼요. 그래서 당연히 원자력 발전 숫자가 많아서 위험하다. 그건 좀 수준이 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더 준법 정신을 더 강화하고 안전 규제를 더 효과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프라를 더 구축하고 그 인프라가 중요해요. 거기는 사람도 들어가요. 탈원전을 하니까 우수한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인적 인프라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인프라를 어떻게 더 강화하고 뭐 이렇게 통하고 또 기술 개발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그 3요소로서 안전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뭐 발전소가 많다 그러면 자동차 많으면 안 되니까 다 이제 뭐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이러면 더 안전해질 것이다. 네. 라는 얘기가 똑같은 것이에요. 음. 또 질문해 주세요. 뭐 안전이 이렇게 걱정되시면은 네, 네. 또 질문을 해주세요. 네. 미국이 첫 케이스가 될 것 같고 미국에서 뭔가 실제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슬슬 시간이 흐르면 보급이 될 수도 있겠죠. 다른 나라들로. 저 그렇게 봅니다. 잠시 다 지켜보겠어요. 저는요, 프랑스가 최근에 이제 SMR 하겠다고 예. 나섰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1조 몇천억 인가를 투자해가지고 이제 하겠다. 프랑스에서 SMR 개념이 있었어요. 뉴워드라는 발전소 개념이 있었는데 예. 그것을 프랑스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보겠다고 한 것은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 했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했는데. 근데 저는 늘 프랑스가 원자력 강국입니다. 근데 예. 왜 그거를 안 하고 있었을까 좀 약간 궁금했어요. 제 생각은 이랬어요. 뭐냐면은 프랑스는요 자부심 있는 국가예요. 자부심 있는 국가. 거기서 이제 EPR, 유로피안 프레셔라이즈 워터 리액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당시에 우리가 APR 1,400을 만들 적에 우리나라 APR은 제일 후발주였습니다. 제일 후발주였고 예. 유럽은 EPR, 그다음에 미국은 AP1000 이 세 개가 전 세계에서 투영을. 그게 2000년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입니다. 그 세 개였는데 그 EPR의 자부심이 컸어요. 근데 그걸 갖고서 핀란드에 하나를 팔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자국 프라망브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둘 다 죽었습니다. 왜요? 모르죠 그거야. 모르죠. 그럼 프랑스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왜냐면은 네, 네. 아직도 중국어를 못했고 돈은 당초 예상한 거에 따블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프랑스가 SM을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대형 원전에서 본전을 못 뽑아서 그런구나. 대형 원전 일단 본전을 뽑아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SM을 하는 걸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뒤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EPR은 좀 잊어먹고 이건 어차피 뭐 좀 실패한 것 같으니까 잊어먹고 이제 우리가 SM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도 뛰어들었고 그래서 미국 이거 성공하게 되면 뭐 각국이 더 불을 붙여가지고 할 거라고 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시 우리가 APR 1,400 할 적에 미국의 AP1000 그 다음에 프랑스의 EPR보다 우리가 후발주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쫓아가기 힘들었습니다. 후발주자였는데 제일 먼저 성공적으로 준공시킨 거 그것도 버진 내에서 예산 내산 거는 우리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어쩌면 질시합니다.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배 아프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미국이 우리나라 APR 1,400을 경쟁 상대로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거고요.
그 이거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그게 경제에 대해서 그게 잘 정말 그러냐고 하면은 이거 하나 좀 올려봐 주세요. 네. 이거는 MIT에서 분석한 겁니다. 보니까 바라카에 우리가 판 발전소예요. 예. 이것이 가장 적기 준공했고 가장 싸요. 이것이 미국에서 보니까 한 5,000달러는 돼야지 킬로와트당 건설비가 그래야지 서바이브 할 수 있는데 보니까 5킬로와트 이게 EPR입니다. 네. 프라방빌 EPR 프랑스에 짓는 겁니다. 힌클리 이거 영국에서 지금 EPR 프랑스 거 수입해가지고 짓고 있는 것입니다. 보글, AP1000, 그 웨스팅하우스가 짓고 있는 겁니다. VC 서머 이 프로젝트는 망했어요. 포기했습니다. 예. 다 이걸 못 맞춰요. 오로지 우리나라만 하더라. 아니 뭐 미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 만나면 이럽니다. 그 APR 1400 미국서 좀 줘라. 미국서 주게 되면은 니들이 주도해서 줘라. 우리 그냥 뭐 설계도면 다 주고 우리는 뭐 로열티만 받을게. 그거 다 줘라. 미국 사람들 배합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대형 원전 그만하고 이제 SMR을 해보자라고 가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전 세계가 지금 SMR에 꽂혀 있는 거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이제 후쿠시마를 겪은 나라인데 일본의 원전의 입장은 어때요? 일본 정부는? 일본은 절대로 원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일본은요 지금 그 탄소 중립을 감에 있어가지고 예. 원전을 갖다가 최소한 20%에서 20%는 가져가겠다. 그래서 기를 쓰고 지금 재가동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재가동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가동이 만만치 않으니까 일본의 전력 회사들이 그걸 맞춰서 발전소를 갖다가 업그레이드해야 돼요. 투자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차피 화력 발전소는 다 없어지게 되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좀 작전이 달라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불안합니다. 우리는 뭘 했다면은 독자 개발을 우리나라는 좋아해요. 그래서 APR 1400도 사실은 미국에서 선문제 개발했던 시스템 A 플러스라는 거, 예. 그걸 레퍼런스 두고 거기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예.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카피한 게 아닙니다. 그걸 갖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서 우리 독자 브랜드로 했는데 일본은요, 일본은 항상 미국과 같이 하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미국은 SMR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네. 경우는 요거를 올려놔 주세요. 요게 BWR RX 300이라고 네. GE 히다치입니다. 네. 미국은 혼자 내요. 도시바 이제 망했죠. 도시바도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했어요. 예. 그 다음에 히다치는 항상 제너럴 일렉트릭이랑 같이 합니다. 예. 그래서 GE 히다치 모델 그래가지고 BWR X300이라는 모듈라 리액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항상 그래요. 자기 독자보다는 뭐 큰형님하고 같이 하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이 일본을 이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이 독특해요. 우리나라는 말이지 아니야. 난 내 거가 있어야겠어.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발 전략을 보여드리면은 네. 우리나라 개발 전략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네. 개발 전략은요. 지금 자료를 찾고 계십니다. 자료를 제가 많이 준비해서요. 네. 자료가 우리나라 개발 전략을 하나 요거 올려놔 주세요. 네. 우리나라 지금 이제 SM을 해서 2030년대에 수출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8년 12월에 표준 설계 인가 취득 이게 목표입니다. 대단히 공격적인 목표입니다. 6년 내에 설계를 완성하고 그것도 인허가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건 말씀드린 인허가 심사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게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들어봐서 정말로 제대로 잘했는가 쳐다보는 것인데 그걸 하다 정말로 도전적인 것인데 6년 만에 했다는 거는 이걸 가지고 도전적으로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국내 원자력 관련 기관을 다 합동해서 보유기술을 활용하고 전력시장을 겨냥한 독자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우리는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뉴스킬을 앞서서 우리가 뉴스킬에 투자해가지고 같이 합작하면 좋지 않느냐.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또 뭐 안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투자 관점에서. 하지만 이게 시장이 열렸을 적에 뭐 우리 안 기자님하고 이프로님도 네. 예. 뭐 어디 투자할 때 보게 되면 이게 돈 될 것 같으면은 친구한테 알려주시겠어요. 한번 뭐 할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한번 이 리스크는 있어요. 더 리스크는 있어. 독자 개발하는 건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성공했다 하면 뭐 대박을 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저거를- 민족이 이런 게 있어요. 저걸 근데 수출한다 이거죠? 저는 국내에도 질 수 있다고 보는데 철제 이 목표는 지금 현재 수출을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출 지향적인 국가예요. 예. 우리나라는 아무리 말썽쟁이도 수출에 따르면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하는데 반대하는 반핵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네. 웃기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걸 반대한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수출을 갖다가 노리고 있는데 네. 쉬운 도전 아닙니다. 쉬운 도전입니다. 정말 쉬운 도전입니다. 원자력기는 한 번도 쉬운 도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참 이상해요. 일본은 정말 항상 미국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붙어가지고 예. 미쓰비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 도시바도 웨스팅하우스, 도시바는 때로는 이제 주널 일렉트릭하고도 해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줬듯이 히타치는 전적으로 이제 주널 일렉트릭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원자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말이죠. 예.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만 갖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재처리 기술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거 개발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못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예. 그거를 좀 똑같은 기술은 하지만 그것과 비슷한 걸 해보자라는 것이 이른바 건식 재처리라고 파이로라는 겁니다. 근데 파이로 프로세스라는 거는 사실은 핵무기를 만드는 물질을 만들기에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그런 핵 비확산성에는 좋습니다. 좋은 거라서 해보자고 하는데 그마저도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올해 결정납니다. 올해 그 이른바 그 조인트 리서치 국론연구원이 결정나는데 일본은 독자적으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미국을 갖다가 구워 살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있고 절대로 포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을 포기한다는 거는 우리 후손한테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발전 대안을 없애서 비싼 전기 만들 필요 없는 것 같다 그 말씀인 거죠? 원자력은 말이죠. 만약에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뭐 예. 그 지상에 원자력을 짓지 말자. 뭐 그러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주로 가야 돼요. 일본 2030년에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유인 기지를 세우겠다 그러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2100년에 우리가 인류가 달날에 기지를 세우고 화성에 기지를 갖다 못 쓸 것인가? 세울 수 있다고 봐요. 세울 수 있다고 봐요. 예. 그건 멀지 않습니다. 멀지 예. 않은데 우주에다가 만약에 그 우주기지에서 하면 그 전기 에너지를 뭘로 겠습니까? 거기다 풍력 발전소겠어요? 태양광 발전소겠어요?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원자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원자력 기술은 쓰는 게? 인류의 차원에서 봤을 때도 포기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술을 갖다가 뭐 잊어먹는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산업은 그럼 포기하고 네. 기술만 한다? 그럴 수는 네. 없어요. 왜냐하면 네. 기술이라는 거는 항상 내가 어디다가 써먹을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발전하고. 예. 하나도 이제 앉아서 말씀하시니까 할게요. 예. 그 원자력 발전소 위험하니까 그래도 안 된다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기후변화 우리가 지금 2100년 뭐 바라보고 있어요. 앞으로 한 80년, 짧게는 뭐 60년에 뭐 온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 190개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파리 기후변화 매년 모여가지고 또 회의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글래스고에서 회의했었죠. 예. 우리 그 안 기자님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 위험하니까 인류가 멸망할지 모르니까 원자력 발전소 없애야 된다고 탈원전해야 된다고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유엔 총회 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아니요. 예.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한테 당면의 위험이냐 이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생활하는 거는 언제나 위험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 위험적인 요소에서 어떤 위험이 크리티컬하고 어떤 위험이 더 큰 위험이고 내가 어떤 걸 조치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균형된 감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한쪽만 보게 되면은 탈원전 해야겠네. 한쪽만 보거든 자동차 타면 안 되네. 한쪽은 터널을 지나가서 안 되네. 네. 이러한 포비아, 공포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균형적인 감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균형을 감각을 주게끔 정부가 교육을 하고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근데 일방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참 괜찮은 국민입니다. 70%의 국민이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고 70%의 국민이 원자력 발전을 짓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난 탈원전 4년 반 동안에 국민들이 많이 인포메이션을 얻고 많이 이게 그 지식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탈원전에 일종의 역작용이라고 봅니다. 네. 어떤 것도 질문 궁금한 것을 또 하세요. 시청자분들도 질문하신 게 있으게 되면 알려주세요. 네. 이 SMR로 다 하자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그런 쪽입니까?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거는 이제 니즈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원전을 선호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예. 한 큐에 들어와서 큰 거 하는 거. 그리고 SMR이 안전하다지만 나는 대형 원전 정도 수준의 안전이면 되겠어. 예를 들어서 저는 볼보 X90인가 그 차 사고 싶어요. 네. 굉장히 안전하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좀 비싸요. 좀 비싸. 근데 내가 봤을 때 나의 안전 수준은 그보다 좀 낮아도 괜찮을 것 같아. 지네시스 정도는 아하. 괜찮겠어. 어. 아니면 난 그보다 좀 더 낮아서 뭐 쏘든 그러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밸런스적인 감각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절대적인 것 갖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형 원전 시장도 계속해서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선진국은 SMR 좀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게 되면은 돈도 많게 되면은 좀더 안전한 아무래도 방법? 좀 더 뭐 우리도 그 뭐죠 유기농도 좀 더 사 먹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더 관심을 두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준위 폐기물 문제는 SMR의 경우는 좀 더 유리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죠? 고준위 폐기물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을 해결하려면요 우리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디움 패스 리액터 SF라든가 다른 제4세대 원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이제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가서 그거는 이제 고준위 폐기물을 갖다가 그 원자로 내에서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경솔은 고준위 폐기물은 일반 경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소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 이 프로님 질문하신 거는 예. 고준위 폐기물 문제가 있으니까 원전 발전은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요? 뭐 아니 뭐 많은 사람들 그럽니다. 원자력 네. 발전을 갖다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그 폐기물 안전 문제. 문제고 예. 이제 두 번째가 폐기물 문제예요. 네. 저는요 반박하시는 분들이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에서 저는 절대로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네. 그분들이 반대하는 원자력 발전소 안전 때문에 안전 때문에. 예. 네. 그러면은 사용 후 해결을 갖다 땅속 깊이 묻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으면 가져오러 가십시오. 그것이 땅속 깊이 묻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걸 갖다 해소하겠다는데 그러면 반대하고 나와요. 그것도 못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그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10만 년간 보관해야 된다. 라는 예. 것 때문에 동원합니다. 10만 년간 보관하는 기술도 없고 10만 년간 보관해야 된다. 그런 걸서 들고 나와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후변화의 위기는 지금 뭐 50년 내에 온다, 80년 내에 온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뭐 전 세계에 있는 뭐 대도시들 물에 잠기고, 뭐 그다음에 뭐 기후변화 때문에 뭐 태풍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난리를 치게 되고 기후재해 때문에 뭐 이재민이 뭐 지난 10년 한 15만 명 우리나라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스웨덴에서 포츠마크라는 데다가 사용 후 해결료 처분장을 갖다가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사용 후 해결료가 우리한테 위험을 주는 건 뭐냐면은 사용 후 해결료는 이러한 금속 용기에다가 사용 후 해결료 다발 집어넣습니다. 6개든지 8개 집어넣고 예. 이걸 땅속 지하 500m 집은 다음에 그 주변을 갖다가 벤토나이트라는 진으로 둘러쌉니다. 지하수가 침투하지 못하게. 예.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도 지하수가 침투해가지고 이 금속 용기가 그럼 녹슬 거 아니에요. 부식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해결을 갖다가 또 부식을 시켜서 해결된 물질을 갖다 끄집어내서 지상으로 끌고 나오는데 5만 년 걸립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지하 500m 그걸 부식을 시키고 나오려면 예. 5만 년 걸릴 거 아니에요. 5만 년 걸려서 나온다 하더라도 자연 방사능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리고 싶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자연 방사능 수준을 넘는다고 칩시다. 제가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은 5만 년 후에 그게 겁나가지고 그걸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에 2100년, 80년 후에 기후변화가 와가지고 난리를 친다는데 어떤 위험에 여러분은 좀 더 그러면 대비를 해야겠습니까? 우리 그 이프로님 질문하셨으니까 그러면 이프로님 같으면은 야, 나 말이지 우리 집이 말이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거 말이지 잘못됐다가는 이거 20년 후에 우리 집 망하게 생겼어.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건 100년 후에 벌어질 일이야. 이 땅을 사면은 말이지. 그러면 네. 어떤 거부터 하시겠어요? 당연히 지금 임박한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예. 모든 에너지를 쏟고 모든 자원을 쏟아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걱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에 반대하신 분들은 사용 해결료 그거 10만 년간 보관할 수 없다.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10만 년간 인류가 지금 나가지 않은 게 2만 년 됐어요. 2만 년 됐고 앞으로 한 2만 년 지나면요, 우리는 다 우주로 가요. 우주에 원자력 발전소 짓고 우주로 갑니다. 네. 근데 그 10만 년 걱정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다 없애가지고 우리는 그 재생에너지 갖고 해야 된다? 재생에너지 100% 찬성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밤에는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러한 그 좋은 생활 습관이겠죠. 6시 되면 집에 가가지고 뭐 7, 8시 되면은 저녁 네. 먹고 자고 네. 해 뜨면 옛날 농경사처럼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싫으면은 배터리로 도배를 뭐 하든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수준 안에서는 충분히 안전하다는 말씀이셨는데 네. 뭐 워낙 큰 피해가 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불안전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게 겁나는 이제 거고.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지금 워낙 피해가 크다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거죠. 이게
이게 전 세계적인 위험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전 세계적인 위험이고 뭐 사용 해결료도 뭐 오랫동안 뭐 걸린 거니까 그거 다 좋은데. 근데 하지만 내 옆에서 일어나면 안 되잖아. 딴 나라에서 일어나는 건 좋아. 그건 오케이. 뭐 다 많이 짓고 하면서 내 옆에서 일어나는 건 좋아. 그러니까 내 옆에서 일어나는 건 나는 안 되잖아.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러면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그게 뭐냐면은 누구나 그래요. 저도 바로 이제 원자 발전 다 줬고 그리고 딴 나라들이 져서 탄소 중립하는데 좀 써먹어. 하지만 난 내 옆에 져가지고 하는 건 난 싫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원자 발전소가 뭐 통계적으로 봐가지고 재생에너지 못지않게 안전하다는 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제일 위험한 건 석탄입니다. 뭐 한 해에 뭐 전 세계에서 30만 명씩 뭐 폐질환 이런 것 때문에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세계적인 통계고 우리나라에서 원자 발전소 사고가 삐끗하게 더 낮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부산 뭐 경남 이런 데다 날라가고 합니다. 뭐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르노빌 사고를 보니까 체르노빌 사고 난 다음에 1986년도에 사고가 났고 20년 후에 2006년도에 기억납니다. 2006년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거기에 가서 정말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봤더니만 그 근처에는 늑대라든가 이런 야생 동물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그 20년 지금도 유튜브 가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체르노빌 울프 늑대를 찾게 되면 나옵니다. 보니까 때는 오히려 개체의 번식수가 더 많았고 잘들 살고 있더라. 유전적 변화 같은 건 관찰하지 못했다라고 끝납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소보다 사람이 더 위험하더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다 따라오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의 에피소드고. 자 봅시다.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데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발전소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발전소가 없으니까 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적에 사람들은 에이 그래도 다 원자력 발전 똑같은 데는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드리고 싶은 답변은 이것이 견강부회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봅시다. 평균을 적용할 적에는 굉장히 그 평균을 적용할 적에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적에도 이것이 같은 섹터일 때도 같은 배터리 섹터다. 뭐 같은 반도 섹터일 때도 그 구분을 잘해. 이게 장비냐 뭐 이것이 웨이퍼냐 뭐 이런 거 하듯이 봅시다. 전 세계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30%는 중국 아니면 인도입니다. 예. 평균적으로. 그럼 우리나라 어떤 그 임산부한테 또는 이제 자기 친구한테 결혼을 했는데 야 말이지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네 아기 태어날 확률이 30%는 인도 아니면 중국 애야. 그럼 웃을 거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평균의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르노빌 사고나 또는 후쿠시마 사고 같은 그러한 부류의 원자로가 없는 우리나라한테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정해서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 우리나라 발전소가 유사한 발전 사고가 없었냐? 있었어요. 1979년도에 TMI라고 미국에서 제일 먼저 발생했습니다. 그거는요 원자로는 깨져가지고 발전소는 망했습니다. 하지만은 방사선이 이 경락 건물이 지켜가지고 주변에서 나오지 않았고 거기는 지금 그 옆에 TMI2가 사고를 났고 TMI1은 쌍둥이 발전소인데 그거는 40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고 주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안전은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의 최대의 적은요. 최대의 적은 설마입니다. 설마 일어나요. 설마고 안전을 지키는 최대의 열쇠는 혹시입니다. 혹시라도 모른다. 항상 원작하는 우리 커뮤니티는 그런 걸 항상 마음속에 갖고 삽니다. 뭐 이 프로님한테 충분한 답변이 잘 모르겠습니다. 야, 좀 대안이 좀 있으면 에이 이거 해요 할 텐데 말씀하시는 것도 탄소 중립을 가려면 전부 다 태양광 풍력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대안이 이제 없는 거라는 거겠죠, 그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관심이 SMR이 그러니까 사실 원전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이 많잖아요. 뭐 현실적으로 그런데 SMR이 좀 더 안전한 방식이라고 하니까 뭐 다들 그래도 조금씩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후쿠시마의 트라우마가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체르노빌 트라우마가 사라지는데 제 보니까 한 30년 걸리는 것 같아요. 30년 지나니까 독립해서 원전 짓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바로 체르노빌 사고 난 그 나라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원전 발주했습니다. 에피천 미국 거 짓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다 방선에 쓰고 간 나라들이에요. 벨로루시 바로 피해 민스크 피해 많이 봤습니다. 거기도 예. 원전 발주 지었어요. 그래서 한 30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기술 개발이 좋아져가지고 정말 예. 기술 개발이 좋아져가지고 예. 정말로 값싸고 안전한 배터리가 나오고 정말로 뭐 수소 같은 것들 수소 발전 이런 것들도 뭐 아주 뭐 쉽게 되고 뭐 그런다면 예. 뭐 대안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대안이라는 것은 기술성 플러스 경제성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예. 기술은요 기술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비싸서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것이 뭐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저는 2020년대 아마도 30년대까지 이 에너지 기술의 춘추 전국 시대가 아닐까 봅니다. 원자력은 SMR 갖고 그다음에 배터리 용량 크게 하고 그다음에 또 안전 배터리도 그 리튬은 말이죠 소디움보다 나트륨보다 훨씬 더 반응성이 높아요. 이런 예.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또 CCU에서 카본 캡처하는 거 탄소 포집하는 거 그거 그다음에 또 암모니아 발전 그다음에 수소 발전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재생에너지도 이제 효율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춘추 전국 시대로서 예. 아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일 것이고 한 10년 지난 후에 승자가 누가 될지 아주 궁금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금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두산중공업인가 그 회사가 제일 이익 쪽에 가깝습니까? 두산중공업이 세계적으로 그 원자로 그 용기죠. 그거 예. 만들어내는 거는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도 잘 만들고 중국도 만들고 하지만은 네. 서방 세계에서는 거의 유리해요. 왜냐면 다들 그걸 안 하는 바람에 다들 그런 인프라가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마저도 안 하면은 우리나라마저도 서방 세계 그 인프라가 없게 돼요. 프랑스 좀 남아 있긴 하네요. 프랑스 좀 있습니다. 프랑스 좀 있고 뭐 그 정도 인프라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뭐 SMR 나면은 이제 이미 그 뉴스케이지 발주가 되면은 일부 원자로는 두산중공업에서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혜택은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요. 네. 하지만 뭐 주식 투자를 갖다 이걸 보고서 뭐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잖아요. 주식 투자는 항상 원전보다 더 큰 리스크가 있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알겠습니다. 뭐 네. 두산중공업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다른 또 원전 기기 제작 납품 뭐 이런 거 하는 회사들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또 약간 원전 문제가 약간 정치적인 그런 이슈도 있어서 듣는 네. 분들도 하여튼 막 찬반이 뜨겁던데. 미국이 먼저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죠. 뭐. 네.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지켜봐야 되고 원자력이 에너지가 정치화되고 예. 또 원자력은 또 그 정치화된 에너지에 또 이제 가운데 있고 이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반핵이라는 것이 이제 그린피스가 이제 그 원폭 이제 원자폭 그린피스가 유명하게 된 거는요. 프랑스가 1968년으로 기억합니다. 남태평양에다가 원폭 시험을 하려는데 거기다 배를 띄웠어요. 원폭 시험 못하게. 그 예. 배의 이름이 그린피스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린피스가 태동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원폭 실험을 대기권 원폭 실험을 막은 것까지 좋았는데 그 모멘텀을 갖고 이제 원전도 이제 반대를 한다. 근데 원전을 이용해가지고 말씀드렸지만 뭐 해결료를 갖다가 재처리하고 거기서 원자 폭탄 물질을 만들고 그렇게 이어지는 거 뭐 이런 거 우려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반핵 운동이 이렇게 번져 나갔는데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치화가 됐고 했는데 그럼 원자력이 반대로 정치화 되는 건 없어요. 네. 어디서도 무슨 원자력 당, 또 원자력 파괴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원자력은 항상 이게 이제 그 규제라는 틀 안에서 규제라는 틀이 안전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사회에다가 기여할 수 있게 만드냐 이거거든요. 그 안에서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기술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고 이것이 거대 자본을 또 해야만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정부 주도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일반인들의 그러한 좀 반대하는 경향을 띠게 되는 그런 건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좋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뭐 더 큰 위험이 있고 더 큰 도전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후쿠시마 사고의 트라우마를 주고 후쿠시마는 남은 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닌데 농담을 하나 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가정은 옆집 애가 뭐 대학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괜찮아. 더 노력해. 우리 집에 보고 또 옆집에 떨어졌지만 더 노력해도 돼. 너 그냥 할 수가 있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어떤 집은 말이죠. 옆집에 대학에 떨어지게 되면은 거봐 옆집에 대학에 떨어졌잖아. 너 조심해 임마. 이러거든요. 너 조심해야 돼. 이러거든요. 그거 비슷해요 원자력은. 원자력은 뭐냐면 그 집안의 가풍이 옆집 애가 뭐 대학에 떨어졌다고 너 공부 안 하면 너 대학 떨어지니까 너 조심해야 돼. 이런 가풍이고 우주 같은 거는 좀 올라가다가 떨어지더라도 좀 봐주는 것 같아요. 아 떨어질 수 있지. 뭐 실수할 수 있지. 그다음에 더 잘해가지고 또 쏘면 돼. 뭐좀 이런 것 같고. 꼭 그렇진 않겠지만은 뭐 원자력은 특히 그런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네. 그런 기술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자력 엔지니어들은 뭐 그게 우리의 숙명이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좀 잘하지 왜 사고를 내가지고 참. 그 우리가 사고 낸 거 아니에요. 그 후쿠시마가 사고 일본이 사고 낸 건데 왜 우리가 욕을 더 먹는지 네. 참 뭐 근데 안타깝습니다. 같은 기술이잖아요.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그 평균 적용 후쿠시마와 똑같은 게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네. 그쪽은 예를 들게 되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주 뭐 오래된 차 자동차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훨씬 신형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근데 그러한 인식이 지금 뭐 이프로님이 가진 그러한 인식이 예. 바뀌기는 뭐 쉽지 않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졌다래도 그러한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뒤에 거 우리 할 겁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뭐 없어서 예, 네, 예. 시간이 없으시면 질문 하나만 드려 보죠. 뭐 기왕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네.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것 같아서 그 일본인들, 러시아, 소련인들 그 기술이 최대한 안전하다, 최선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꼼꼼하게 했을 텐데 불가항력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 사고를 아까 그냥 뭐 평균의 오류 뭐 농담삼아 말씀해주신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야, 일본도 저 실수하는데 저 원래 덤벙거리는 친구들이란 모르겠으나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는가? 하는 문제. 특히 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저거 이제 원전하기 시작하면 저기 실수하면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가 두렵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안 두려우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건 누구보다도 저희 원자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딱 똑같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뿐 아니라 왜냐면 남은 나라에서 발전소 문제라도 우리한테 영향이 오니까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사실은 기계는 고장 날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도 발생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러한 가정하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항상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 안전에 대해서 하는 거는 항상 가장 최대적은 아까 뭐라 했죠? 설마. 그 다음에 가장 그걸 해결한 건 혹시. 일본의 후쿠시마가 설마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 왜냐면은 일본 후쿠시마에 그렇게 그 높은 파고에 해일이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이미. 근데 설마 그게 내년에 오랴, 내후년에 오랴. 그러고서 도쿄전력이 거기에 방벽 세우는 걸 갖다가 미뤘어요. 등한시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있던 동북전력 갖고 있던 도호쿠전력, 동북전력 갖고 있던 그 오나가와 원전은 그래? 설마가 아니고 이건 혹시 올지 몰라. 그래서 거기는 20m짜리 장벽을 세웠어요. 정확히 한 18m 정도 됩니다. 그 장벽을 세워가지고 거기는 발전소가 무사했어요. 무사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원자력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져야 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항상 뭐 지금 뭐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나는 그래도 걱정돼라고 하시거든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설마와 혹시 그 두 가지 단어를 갖다가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 신뢰를 회복해 이거는 이게 안전의 절반은 기술적으로 이것을 갖다 증명하는 거지만 그 나머지 절반은 믿음으로서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신뢰거든요. 그 신뢰를 얻는 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이제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제 봐서는 한 앞으로도 적어도 10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 더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2030년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바라봐서 우리가 SMR 기술도 개발하고 원전 발전소 더 안전하게 잘하고 좋은 기술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확실하게 또 이미 70%의 국민 여러분들은 신뢰를 주시지만 나머지 30%도 신뢰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절대로 뭐 70%가 다수라서 아니다.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나머지 국민 여러분들에서도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원전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어디서든지 얘기합니다. 와, 장시간 오늘. 원자력 발전은 야. 정말 그러네. 안전한 거냐 아닌 거냐에 네. 대한 이야기 들었고요. 이어까지. 예. 조금 더 안전한 새로운 버전이 나온 게 소형 모듈 원전. 또 이게 조금 더가 아니고요. 차별화된 안전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네. 그러니까 워낙 안전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99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거라고 표현했는데 네. 다만 99가 99.9가 되면 네. 이제 나머지 0.1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럼- 자동차가 훨씬 안전하죠. 당연히 주식 투자가 훨씬 덜 안전하고 그러나 네. 네. 이건 이제 다시 하면 되는 건데 이건 다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라서 참. 안전하지 않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매우 안전하지만 그 여파가 크니까 계속 더 신중한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절대 안전을 갖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네. 절대적으로 네. 더 안전할 안전한 게 때까지 있겠습니까? 끝까지 네.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자. 국회로 한번 가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정치적인 이슈가 에너지가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는 안 되고요. 에너지는 이과는 너무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항상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대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의 정노 교수님, 저희가 혹시 또 그 공부하다가 이슈가 있으면 또 청하겠습니다. 자리 좀 학교에서 가깝죠 여기도? 가깝습니다. 가깝고 뭐 얼마든지 부르시고요. 주제에 따라서 네. 저희가 더 훌륭하시고 네. 더 전문적인 분들을 갖다가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